바르게 합시다. 인사합시다. 유자입니다. 바로 이번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상도 1시간 8분이니까 찍었었어요. 여러분의 원망 소리가 선생님 뒤에 막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학습지가 2장짜리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좀 없었어요. 최대한 짧게 끝내야 되는데. 근데 이번 시간에는요, 1장짜리예요. 1장짜리. 그러니까 금방 끝날 거예요. 자, 이번 시간 학습지는 몇 번이냐? 네, 학습지 27번 되겠습니다. 제목은 인도의 통일제국 출현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 시간 중국을 넘어서서 이제 인도로 가봅시다. 인도. 우리 인더스 문명, 하라파, 모헨조다로 유적, 카스트 제도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난 1학기 때 봤었죠? 근데 이제는 거기서 이어서 인도의 통일제국이 출현하는 걸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쓸데없는 말을 빨리 줄이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불교가 어떻게 나왔는가? 인도에서 불교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마우리아 왕조라는 왕조가 나오고 쿠샨 왕조라는 왕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왕조가 어떻게 발전했으며 여기에서 탄생하게 된 간다라 미술이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또 어떻게 전파가 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번 시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스피디하게 한번 가봅시다. 불교의 등장 배경이라고 나와 있네요. 일단 밑에 철제 무기를 사용했죠. 이 아리아인들이 인도에 내려와서 인도를 정복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철제 무기를 사용했었잖아요. 철제 무기를 사용했으니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겠죠. 옛날에 인더스 문명의 여러 원래 살던 원주민들은 다 청동체 무기를 썼는데 철제 무기를 앞세워서 들어온 이 아리아인들에게 가지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요. 그들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카스트 제도 같은 그런 제도도 생기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해서 아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인도의 지배층인 크샤트리아들이 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상당히 좀 고급져 보이죠? 옷도 좋은 거 입고 있고 크샤트리아들. 자, 코끼리 타고 막 싸웠었어요 옛날에 인도 사람들. 이렇게 철제 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이 확대되니까 어떤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느냐? 그러면 이번에 들어갈 뭡니까? 크샤트리아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철제 농기구가 사용돼요. 철제 농기구. 이거 완전 조선시대랑 지난 시간에 했던 중국이랑 똑같은데? 그렇죠. 이건 수학에만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에도 보면 문명의 발달 수준을 보면 철제 무기를 쓰는가, 철제 농기구를 쓰는가, 그로 인한 도시 발달, 인구 증가, 정복 전쟁의 확대로 인한 영토의 확장 이런 것들이 다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대한 통일 제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진은 그때 사진이 없으니까, 그때는 사진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현대 인도 농민들이 농사 짓고 기계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 모습을 사진으로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해갖고 농작물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팔았을까요? 시장에 가서 팔죠. 철제 농기구로 인해서 농업 생산력이 발달되고 이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서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업에 종사하는 어떤 사람들? 농민, 상인과 같은 바이샤들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이샤. 이렇게 크샤트리아랑 바이샤가 성장을 하게 되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브라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가져지겠습니까? 아니, 브라만은 맨날 제사만 지내고 탱자탱자 노는데 우리처럼 직접 정치를 하거나 전쟁에 참여해서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해서 스스로 지위를 획득한 바이샤, 크샤트리아와 다르게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냥 고고한 위치에 있는 이 브라만들은 뭐가 그렇게 잘났어? 하면서 불만이 생겨났다는 거죠. 우리도 브라만만큼이나 잘났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 신분제도나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던 이 불교의 이론, 불교의 교리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 딱 부합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불교가 아주 각광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종교를 기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카스트 제도가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지만 흔들흔들하게 됐다는 거죠. 흔들흔들. 크샤트리아와 바이샤들이 브라만과 그 브라만 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면서 새로운 종교가 출현하기 기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 불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갑시다. 불교의 창시. 창시자는 누굽니까? 네, 고다마 시타르타라는 왕자였죠. 인도 북부 지역의 어느 나라의 왕이었었던
이 사람의 아들인 이 고다마 시다라타는요 왕자였어요.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됐겠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런데 한번 행차를 해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호의호식하는 삶보다는 나가서 이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마음으로 출가를 하게 되죠. 집을 나서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 조각으로 새긴 그런 예술품이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간 시다르타는요 집을 나와서 여러 제자들을 이제 거느리고 설법도 하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면서 종교를 창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불교라는 새로운 종교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고행을 통해 가지고 몸이 삐쩍 마른 이 시다르타 왕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부처님이라고 할게요. 자, 이 불교의 교리는 어떠냐? 해탈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바르게 수행하면 된다. 번뇌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평등과 자비를 이제 강조했습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무슨 제도예요? 카스트 제도. 이 카스트 제도의 엄격한 권위주의와 신분차별에 반대했어요. 모든 사람은 평등할 텐데 왜 카스트 제도로 신분을 나눠 놓았는가? 라고 말이죠. 세력이 확대됩니다. 크샤트리아와 바이사 계급의 지원을 받으면서 세력이 확대되게 되었고 마우리아 왕조와 쿠샤 왕조 시기의 왕실의 후원을 받게 돼요. 왕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왕은 무슨 신분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브라만? 바이샤? 크샤트리아? 왕이 수들할까요? 아니겠죠. 왕은 크샤트리아 출신이죠. 귀족 중에서 뭐 최강자 아니겠습니까? 귀족 중에 최강자라기보다는 뭐 왕이나 귀족들이나 대부분들 이제 크샤트리아 계층인데 아무래도 왕의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제일 존중받고 존경받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브라만들이 있고 브라만교라는 이 틀 안에서 왕권이 제약을 당하니까 이걸 견제하고자 불교를 의도적으로 키워준 그런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우리아 왕조 쿠샤 왕조 때 불교가 나라의 후원을 받으면서 전 세계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전국으로 전파되었고 전 세계로 여러 나라에 전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불교는 어떤 식으로 뭐 좀 더 전파되고 더욱더 발전했는지 영상을 한편 보시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교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주제 마우리아 왕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리아 왕조.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 그리스 세계 서양 유럽이죠. 유럽, 고대 유럽에 그리스 세계에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그 유명한 정복군주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를 격파하고 동쪽으로 계속 말머리를 돌리죠. 그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간 알렉산드로스 대왕은요, 인도까지 쳐들어가 됩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발이 막히게 됩니다. 이렇게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이 보라색 영역까지 대단한 대제국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젊은 나이에 건설하였는데 이 부인도 지역에서 결국 인도의 저항으로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사회 혼란이 막 벌어졌었어요. 기원전 4세기에. 이걸 막아내는 가운데서 이제 마우리아 왕조라는 인도 북부에 통일된 제국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찬드라구파 마우리아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대군을 맞이해서 격전을 벌여서 이기죠. 그들을 방어해내고 이 통합된 여세를 몰아서 인도를 통일하게 되는데 그게 마우리아 왕조였어요. 최초의 인도 북부 통일이 되겠습니다. 인도도 땅덩이는 넓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통일된 제국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민족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조각조각 나 있었던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전체 남부, 중부, 심지어는 실론섬인데까지 통일을 못했고 일단 이 핵심 지역인 북인도 지역을 통일한 게 바로 마우리아 왕조였었다는 거. 마우리아 왕조. 찬드라구타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게 언제 발전하게 되냐? 동그라미 3번에 아소카 왕 때 발전하게 됩니다. 빈칸에 아소카 왕 써보자. 아소카 왕. 잘생겼죠? 네, 굉장히 아소카 왕. 아쇼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아소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이 아쇼카 왕 때 이제 북부 인도 지역이 통일이 되는데 영토가 확장되게 돼요. 왜? 칼린가 왕국이라는 왕국까지 점령을 해요. 그래서 인도 대부분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이 아소카 왕이요 중앙집권을 확립해요. 옛날에 진시 황제처럼 도로망도 정비하고 전국의 관리도 파견하면서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시설 정비,
의료시설과 공공시설 등을 확충했죠. 관계시설이라는 건 뭐냐면 농사를 지을 때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물이 농토에 효율적으로 잘 배분될 수 있게끔 수로를 만드는 걸 바로 관계시설이라고 해요. 수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수로를 관계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전국의 의료시설도 확충하고 아무튼 이렇게 아소카 왕은 고대 인도 이 마우리아 왕조의 발전에 앞장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소카 왕의 석주가 되겠습니다. 아소카 왕과 관련된 그런 기념물이 되겠어요. 뭐 요거 이 사자들만 이 기념물이 아니라 이게 아주 커다란 그런 돌 기둥인데요. 그 위에 이제 사자들이 달려 있는 거죠. 사원들을 많이 만들어요. 또 어떤 걸 했냐? 불교를 후원합니다. 불경을 편찬하고 사원 탑 통치, 뭐 탑을 만들고 통치 방침과 교리를 새긴 석주를 건립했어요.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이 돌사자 있는 기둥 있죠? 이 기둥에다가 자기의 방침을 적은 그런 글들을 쭉쭉쭉쭉 써놨다는, 새겨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론섬, 그러니까 스리랑카라고 하죠. 스리랑카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인도 꼬다리에 보면은 여기 섬 하나 있죠? 이게 스리랑카예요. 실론티라는 차 들어보셨습니까? 이 실론섬이라고 불렸어요. 지금은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있죠. 여기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사절단과 승려를 파견했습니다. 아소카 왕은 젊었을 때는 정복군주로서 전쟁을 무진장 많이 했대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전후 처리를 하려고 돌아다녀 보니까 자기 병사들 뿐만 아니라 적병들까지 팔다리 다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생이 너무너무 후회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어떻게 했느냐? 이 전쟁을 그만두고 불가에 귀의해서 불가에 귀의했다고 불교를 적극 후원하면서 자기 죄를 좀 씻어내고 좀 문화적인데 이제 좀 문화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자 이렇게 불교를 후원했다라고들 알려져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요? 아소카 왕이 죽은 이후에 이 마우리아 왕조는 점점점 쇠퇴하다가 기원전 185년에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뒷장 넘어갈게요. 뒷장.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에 쿠시안 왕조 써보자. 쿠시안 왕조. 마우리아 왕조가 망한 이후에 또 여러 왕조들이 각축을 벌이다가 이란계 유목민족인 쿠시안족이 와서 쿠시안 왕조라는 왕조를 건립해요. 이란 계통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생긴 게 약간 서양인처럼들 많이 생겼죠? 자, 이 쿠시안 왕조는요, 이렇게 보라색 영역의 지역을 통일해서 인도를 통치했는데요. 인도 북부를 재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쿠시안 왕조는 이렇게, 다 보셨죠?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쿠시안 왕조의 영웅이 등장하는데 그게 동그라미 5번에 들어가는 카니슈카 왕이었어요. 카니슈카 왕. 아까 마우리아 왕조에는 아소카 왕이 있었다고 한다면 쿠시안 왕조에는 카니슈카 왕이 있다. 이 카니슈카 왕의 모습을 이제 금화에 새긴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 카니슈카 왕이 어떤 일을 했느냐? 카니슈카 왕도 불교를 상당히 우대했습니다. 학습지 한번 쭉 볼까요? 인도 북부와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으로 쿠시안 왕조가 성장하는데 힘을 보탰고 로마와 페르시아, 인도, 중국을 연결하는 이 무역로를 거머쥐임으로써 중개무역으로 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동서무역로를 독점하였고 불교를 후원했다고 했잖아요. 불경을 정리하고 사원, 탑을 건립하고 중앙아시아에까지 승려를 파견했습니다. 불교를 전파했다는 것이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튼 근데 불교에 대해서 잠깐만 미안해요. 헷갈렸어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카니슈카 왕이 죽은 이후에 3세기부터 쇠퇴하면서 이 쿠시안 왕조도 영토가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대승불교의 발전 보자. 동그라미 6번의 대승불교. 불교는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되겠습니다.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는 뭐냐? 대승불교는요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는데 조금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소승불교는 이 승려 개인적으로 깨닫고 스스로 깨닫고 단련하는 데 조금 더 역점을 둔 그런 불교가 되겠습니다. 대승이라고 뭐 더 훌륭하고 소승이라고 훌륭하지 않느냐, 뭐 소승이라고 더 훌륭하고 대승이라고 훌륭하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같은 불교지만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죠. 다 훌륭한 불교이면 틀림없어요. 소승불교는요, 다른 이름으로 상좌부 불교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승, 소승. 자, 대승불교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대로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을 중시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럼 무슨 불교일까요? 우리나라는 고대 삼국시대 때부터 대승불교가 전래되어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불교는 여러 종파가 있긴 있고 뭐 조계종을 메인으로 여러 종파가 있지만 다 대승불교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많은 대중들을 구제하는데 관심이 있죠. 자, 대승불교의 전파 루트는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북인도 지역에서 발행한 불교는 대승불교는 주로 이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중국을 지나 고구려 백제 신라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국을 통해 일본으로도 전파가 됐죠. 그러면 소승불교는 어떻게 됐느냐? 여기 파란색 보시면 되겠어요. 이 상좌부 불교는요, 이렇게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파가 돼가지고 캄보디아나 뭐 라오스 이런 데 전파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같은 불교긴 한데 뭐 저기 동남아시아에 있는 불교 사원이나 스님들의 모습이랑 우리나라나 뭐 중국, 일본의 스님들이나 절의 모습이랑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승불교냐 대승불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양식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카니슈카 왕의 후원에 힘입어 쿠샤나무 때 중앙아시아를 거쳐 비단기를 통해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에 전파가 됐다는 거예요. 대승불교가.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7번에 간다라 미술 보겠습니다. 간다라 미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인도를 정복하기 위해 쳐들어왔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죠. 하지만 이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원정을 올 때 군인들만 온 게 아니라 상인들도 오고 예술가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게 되냐? 이 빨간색 루트를 따라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군대가 다니는 곳마다 문화가 전파가 돼요. 이때 그리스 시대, 그리스 지역의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거든요. 그 헬레니즘 문화가 인도의 문화와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간다라, 분명히 간다라 예술이 되겠습니다. 간다라 미술. 말이 좀 꼬였어요. 보세요. 그리스의 신상입니다. 그리스의 신을 만들어 놓은 이 조각상이 간다라 지역으로 가서 간다라 불상이 되었어요. 동양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실체는 상당히 좀 서구적이죠. 이렇게 간다라 미술이 되었고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나 이제 중국, 동아시아로 건너가면서 석굴암 불상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갔다는 것이죠. 이 같은 조각상이지만 그 지역의 특징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져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변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상이 간다라 지역에 가서 인도의 문화와 결합하고 이게 동아시아로 가서 지금의 우리나라 불상의 원형이 되었다는 거죠. 문화란 그 지역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법이죠. 이렇게 그리스 조각상의 영향으로 신체를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바로 간다라 불상이었다는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파가 되었는데 간다라 미술도 역시 대승불교와 함께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전파가 됐으니까 우리나라도 불상을 이렇게 만들었겠죠. 이렇게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럼 인도 중남부는 어떤가? 뭐 기원전 1세기경 안드라 왕조라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 뭐 외울 필요 없고 로마, 서아시아, 동아시아 지역과 해상무역으로 건설했다가 3세기 초에 멸망했다는 거. 자, 남부에는요 촐라, 체라, 판데야 왕조가 있었는데 뭐 자세히 알 것까지는 없습니다. 로마와 북인도 지역과의 무역을 통해 성장했으나 서로 너무 전쟁을 하다가 쇠퇴하게 되었다. 끝!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심화 문제 풀어보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문제는 두 문제가 되겠네요. 중생의 분야를 중시한 무슨 불교? 대승불교가 되겠죠? 대승불교.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습니까? 카메라 조금 옮길게요. 따라오세요. 네, 2번. 헬레니즘 문화, 인도 문화가 융합되어 인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무슨 문화? 간다라 미술이 등장하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과정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 소개해 드릴게요. 카메라를 잡고
다음 시간에는 통일 제국의 등장 세 번째 단원 페르시아 제국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후예들이 되겠습니다. 자, 하여간 이번 시간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